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렇게 돈 관리할 거예요. 통장 하나 두고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에서 또 지출도 하고, 간혹 돈이 들어오면은 또 일로 나가고, 이게 수입일 수도 있고 저축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내가 얼마 벌고 있는지, 내가 얼마 쓰고 있는지, 내가 얼마 저축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통장 관리하는 방법, 통장 나누기, 통장 쪼개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뭐 통장 쪼갠다고 해서 부자가 되진 않거든요. 이거 자체는 뭐 큰 의미가 있진 않은데, 저는 통장 쪼개기, 통장 나누기를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통장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일단 들어오는 돈, 수입에 대한 부분을 따로 관리합니다. 수입. 직장인분들이야 들어오는 수입의 루트가 뭐 한 군데, 많으면 두 군데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재무 상담사로서 뭐 강의나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입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오는 루트가 다양합니다. 요렇게 다양하게 들어와요. 이걸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얼마 버는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명확한 돈 관리가 어려운 건데요. 그럼 이 수입을 어떻게 나누느냐? 저는 크게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데요. 실제 통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그 돈을 자동이체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다 다를 건데, 그냥 저의 기준일은 27일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때 그냥 제일 목돈이 오다 보니까 한 달의 마지막 이때 기준으로 해서 나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이 27일이 되면은 제 통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날 28일 날 돈이 다 이체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 두 번째도 생활비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생활비 1, 두 번째 생활비 2라고 하면요, 이거의 성격은요 고정, 요거는 변동입니다. 고정이라는 건 주로 자동이체 나가는 거 있죠. 관리비, 공과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렌탈, 뭐 이제 뭐 비대, 정수기 이런 것들은 거의 매월 나가는 금액이 동일하니까 이 생활비 기준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생활비 1을 예를 들어서 그냥 한 50만 원 나간다라고 하면요, 생활비 2는 한 200만 원 나가겠죠. 왜냐면은 식비, 외식비, 교통비, 통신비, 뭐 학원비 등등 실제 살림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때그때 써야 되는 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생활비의 비중이 2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관리하냐면요, 아내가 관리해요. 그래서 아내 통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27일 다음 날 28일이 되면 요로 28일 날 50만 원, 200만 원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동이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몇 개 더 있어요. 하나는 비정기 지출. 참고로 위에 두 개 있는 요 1번, 2번은 정기 지출이요. 매월 나가요. 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죠. 이걸 우리가 정기 지출이라고 하고요. 3번 이 비정기 지출은 의미는 정기적으로 나가진 않는데 한 번 나가면 크게 나가는 거. 명절 때 돈 나가는 거, 부모님, 자녀들 생일 때 지출하는 거, 봄, 가을에 경조금, 겨울에 뭐 비싼 옷 사는 거, 뭐 등등등 해가지고 띄엄띄엄 이렇게 나가는데 모아놓고 봤더니 큰 거. 그래서 이거를 한 달 평균으로 나눴을 때 대략 한 50만 원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기 지출은 지출이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지만, 이걸 매월 그때의 계획에 맞춰서 돈을 넣고 빼고 하면은 이게 저축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서 매월 이체되는 식으로 하고, 있을 땐 쓰고 없을 때는 모이고 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용돈, 다섯 번째는 아내 용돈. 편의상 3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50만 원, 200, 250, 300, 360이니까 남은 140만 원은 뭘까요? 저축이죠. 또는 투자, 통장.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첫 번째 요 그림. 자, 그럼 아까 전에 제일 먼저 봤던 이 그림 있잖아요. 한 군데 들어와서 여러 개로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뭔가 좀 되게 정신없어져 버리긴 했는데요. 사실은 정신없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자동이체로 한 번에 가거든요. 급여날 다음 날에. 그러면 이 생활비는 28일부터요.
그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잔고가 0이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다. 비정기 지출은 아니죠. 비정기 지출은 1년에 이벤트가 있는 달에 쓰고 없는 달에는 안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잔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통장들은 잔고가 다 없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인데 생활비 이렇게 다 지출되고 용돈 쓰고 저축한다라고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나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서 360만 원 쓰고 140만 원 저축하고 투자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500이라는 숫자는 그냥 예시입니다. 저의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예시를 가지고서 가장 먼저 우리 돈 관리 잘하는 방법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한 달에 얼마 쓰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매월 흔들림 없이 얼마의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돈 관리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저축 투자 통장에서는 매월 다시 자동이체가 이렇게 띄엄띄엄 나가는 거죠. 청약 통장도 나갈 거고, 연금도 나갈 거고, 연금 저축 펀드도 나갈 거고, 노란우산 공제도 나갈 거고, 집에 있는 집 대출 이자의 원금도 나갈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요것만 보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1년에 띄엄띄엄 나가는 돈들의 씀씀이가 크지? 라고 하면 이 통장만 들여다보면 돼요. 아내가 계속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모자란지 체크하려면 요것만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통장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거 자체가 주는 어떤 부자가 되고 재테크를 하고 이런 것보다요. 내가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방향을 정해주고 그 방향 안에서 이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세 달만 잘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부터 자동이체로 매월 흘러가니까 큰 걱정하지 않고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